조선은 세상과 단절되어 있으며 이곳에서의 시간은 멈춘 듯하다. 1886년 미국 외교관 퍼시벌 로웰이 남긴 기록입니다. 로웰이 본 조선은 고립과 정체에 갇혀버린 완전히 정지된 세계였죠. 그가 본 한반도의 풍경은 어땠을까요? 양반은 그저 가마에 앉아 쉬고 백성들은 그 무게를 묵묵히 어깨에 짊어져야 했습니다. 기술보다 체면이 앞섰고 진보보다 신분이 훨씬 먼저인 나라. 변화를 거부하는 닫힌 체제는 국가의 동력을 마비시켰고 조선은 스스로 고립된 채 그 자리에서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바다 건너 세상은 이미 기술을 중심으로 모든 문명을 격렬하게 재편하고 있었습니다. 1825년 영국 최초의 증기기관차가 철로 위를 시속 24km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은 철도 건설 경쟁에 돌입했고 기계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고 속도가 곧 문명이 된 시대가 열렸습니다. 철도망은 자본과 군대의 이동 속도를 혁신적으로 높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속도는 여전히 기계가 아닌 말이 움직이던 시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철도가 달린 지 거의 60년이 지나서야 조선은 미국의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바로 보빙사였죠. 이들은 미국에서 철도를 타고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며 서양의 속도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민영익, 홍영식 등은 귀국 후 철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위정척 사파 유생들과 보수 대신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철도가 산천의 맥을 끊는다는 것이었죠. 속도의 한계를 장악한 서양 문명, 그 다음 목표는 인류의 숙명, 바로 고통의 한계였습니다. 조선이 철도 논쟁을 하던 때보다 40년 가까이 앞선 1846년 미국 보스턴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외과의사 존 워렌이 에테르 마취를 이용한 종양 제거 수술에 성공했습니다. 놀란 의사들과 학생들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죠. 신사 여러분, 이건 속임수가 아닙니다. 이 마취혁명은 의학의 발전 속도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렸고 수술 성공률을 비약적으로 높여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시간은 고통 앞에서 흐르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의원들은 여전히 약재를 다리고 침을 놓고 환자에게 조금만 참으십시오 라고 속삭였습니다. 결국 1885년 조선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이 설립되었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낯선 서양 의술을 두려워했습니다. 몸에 칼을 대는 치료는 금기로 여겨졌고 서양의학은 일부 보수층의 눈엔 불온한 학문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개화파의 노력에도 근대의학은 쉽게 조선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서양은 과학으로 고통을 잠재웠지만 조선은 그저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변화를 외면한 대가는 곧 백성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이때 인류는 육체의 고통을 멈추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공간의 한계마저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1866년 대서양 바다 및 대서양 횡단 전신 케이블이 깔리면서 런던과 뉴욕 간의 메시지가 단 몇 분 만에 오갔습니다. 금융, 무역, 군사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었고 정보의 속도는 국가 안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여전히 봉화의 연기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1884년 조선에서도 우정총국의 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보체계를 혁신하려는 첫 시도였지만 갑신정변의 혼란 속에서 그마저도 무너지고 말았죠. 그나마 1년 뒤 청나라의 영향으로 국내 전신선이 부설되었지만 이것은 조선의 주도적 노력이라기보다는 외세의 이권이었습니다. 조선은 여전히 말과 봉화에 의존했고 국내 행정 소식조차 제때 전달되지 않아 정보력에서 완벽히 뒤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통의 속도를 장악한 세상은 이제 밤의 어둠마저 영원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체혁명은 1882년 뉴욕 맨해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이 펄스트리트 발전소를 가동하며 도시 전체에 전기를 공급했습니다. 밤은 더 이상 휴식의 시간이 아니었고 노동과 생산의 시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산업혁명의 동력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밤은 여전히 암울하게 어두웠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 경복궁 건천궁에 전등이 처음 켜집니다. 아시아에서는 매우 이른 시기에 도입이었지만 이것은 순수한 궁궐 내 소비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발전시설이 미비해 자주 꺼졌고 궁궐 주변 사람들은 전등을 도깨비불이라 부르며 경계했습니다. 밤을 생산의 시간으로 바꾼 서양과 달리 조선의 백성들은 여전히 기름을 태우는 호롱불에 의존해 살았습니다. 산업 동력을 제공해야 할 전기는 왕의 사치품으로 남아있었고 대규모 전력 공급은 1898년 한성전기회사 설립 이후에야 매우 느리게 진행되었습니다. 기술의 불빛은 국경을 가볍게 넘어 퍼졌지만 조선의 길 위엔 여전히 짙은 그림자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같은 19세기, 같은 세상, 서양은 속도, 과학, 정보, 문명이라는 4개의 축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맹렬히 질주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신분과 체면, 그리고 낡은 관습이라는 벽에 단단히 갇혔습니다. 그렇게 모든 분야에서 뒤처진 조선의 시간은 마침내 세상과 수십 년에 달하는 거대한 격차를 자명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격차는 결국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멈춘 시간의 대가는 참으로 가혹했지만 다시 태엽을 감은 건 바로 우리였습니다.
100년이 흐른 뒤 멈췄던 그 나라가 드디어 시계의 태엽을 힘껏 감기 시작했습니다. 21세기 우리는 더 이상 말의 속도를 걱정하지 않죠. 땅 위에선 기차가, 하늘에선 비행기가, 그리고 우주에는 로켓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의 속도를 만드는 건 반도체라고 볼 수 있죠. 전 세계 반도체 메모리 시장의 약 60%가 우리 기업의 손에서 만들어지며 특히 D램 시장의 70%, 낸드 시장의 52%를 한국이 담당합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2개 중 하나는 메이드 인 코리아인 셈이죠. 조선이 불빛 하나 밝히기도 어려웠던 그 시절과는 달리 지금의 한국은 올레드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글로벌 점유율 81%로 세상의 빛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117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젠 치료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을 치료하는 나라가 된 거죠. 조선이 멈췄던 바로 그 길 위에는 이제 대한민국의 혁신이 엄청난 굉음을 내며 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멈췄던 조선이 다시 움직이기까지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만들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멈춰있던 나라가 지금은 이렇게 세상을 이끌고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괜히 좀 뿌듯하더라고요. 조선이 그때 멈춰있던 게 어쩌면 우리한테 시간을 준 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같이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영상 괜찮으셨다면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